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빠숑의 특강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쉽게 칼럼도 쓰고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는데 더 쉽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길게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좀 특강을 준비해 봤고요. 이번 특강은 이제 팟빵과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좌 플랫폼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 당연히 유료고요. 첫 강은 아마 맛보기 강좌가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은 결제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녹음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강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풀어가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뭐 한 번에 5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로 한 강씩 끊으려고 하거든요. 숨을 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은 어떤 얘기 제일 듣고 싶으셨어요? 사실 부동산에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부동산 도대체 뭘까? 부동산을 좀 더 내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싶은데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네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주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주식은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예, 그리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냥 남들이 추천해 주는 종목 사놨다가 오르면 팔고. 근데 이게 어떤 수급 논리를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저도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부동산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안전한 게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기본적인 원칙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폭락장이 오던 불황이 오던 상승기가 오던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과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주변 분들이. 부정적 할 때 부 아닌가요?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없애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백지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동산은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송 PD님도 배운 적 없죠? 네, 그래서 빠숑님한테 이제 배워보려고요. 네. 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등기부등본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없는데 갑자기 집을 계약할 때 그걸 잘 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좀 이제 계약 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요.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또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투기꾼이다, 적폐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의연하게 버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 터전이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요 애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의 존재가 동시에 이제 있다는 것들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올라도 욕을 하고요, 내려도 욕을 해요. 누가요? 오르면 사지 못하신 분들이 욕을 하고요. 내리면은 갖고 계신 분들도 욕을 하고요. 심지어는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나라가 망한다고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마련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동산이라는 존재를 대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좋으실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한 채를 소유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부동산은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은 사도 욕을 하고 안 사도 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고 욕을 그냥 같이 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이제 제대로 사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제대로 사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가 조금은 필요하다.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정도만 알면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바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뉴스를 보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들이나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뉴스를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요.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블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팟캐스트, 제 블로그, 네, 그리고 매경도 좋고 한경도 좋고 조선일보도 좋고 한겨레도 좋고, 그러니까 그 경제 면이 있는 모든 신문 좋습니다. 한 개나 두 개 정도 잡아놓으시고요. 꾸준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뉴스가 잘 이렇게 스크립에 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그 뉴스 그리고 경제 분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같이 보시면은 한 달만 보시면 진짜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당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최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 초보다, 그러니까 초보다라는 말을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초보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 인정 입장이고요.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갖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걸 콕 찍어서 이거 사라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책이 없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부동산에선 기초 지식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이제 이해는 됩니다. 네. 부동산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빠숑님의 책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를 참고하라는 말씀과 예, 블로그 예. 그리고 뉴스 신문 한두 개 정도 더 구독해서 보면 좋겠다. 네,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될 네, 것 그다음에 같고요. 빠숑의 세상 네. 답사기 팟캐스트도 참고해 보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지 네. 본격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입지를 보라고 하는데 뭐 입지 좋은 곳 누가 다 모르냐, 강남 아니냐,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기 어떻게 샀느냐 이렇게 좀 결론을 보통 내리시고 포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입지는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입지, 그러니까 거주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입지, 그러니까 구매할 수 없다고 하면은 임차로라도 임대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자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를 찾자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가장 대중적인 상품인 아파트라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입지죠. 네. 어떤 아파트가 좋으세요? 새 아파트요. 새 아파트? 네. 그건 상품이네요. 네. 그러면은 송 PD님은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 아파트가 있는 입지가 더 중요해요? 동네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새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새 아파트를 선택하기 이전에 입지를 미리 선택해 놓고 그 입지 위에 있는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라는 것들을 보기 전에 입지의 가치라는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는 이제 원가라는 게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파트 가격에는 이제 원가하고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원가 같은 경우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할 때 분양가가 이제 원가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원가보다도 저는 프리미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다 있죠. 근데 이제 원가에서 가격이 얼만큼 더 올랐냐가 아마 프리미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지금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2019년 1월이죠. 아마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네, 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아크로 리버 파크가 작년 말에 34평이 31억 원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거의 평당 1억에 가깝네요. 예,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억이든 9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9천이라고 치자고요. 네. 예, 제일 인기 있는 동 인기 있는 층이겠죠. 그 9천만 원이라는 시세에는요, 평당 원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분양가가 3,800만 원이었어요. 네, 3,800만 원이었었는데 그러면은 4천만 원 그냥 작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오른 거네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게 네. 프리미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리미엄을 보통 부동산을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악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5천만 원이란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말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쁜 뭐 투기꾼들이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시려면은 그게 진짜 거품인지 투기꾼의 저작인지를 이해하시려면은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거품인지 일반적인 프리미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크로 리버파크는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시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부동산은요 원가 생각하게 되면 답이 절대 안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포 주공 1단지가 있어요. 지금 재건축에 들어갈 건데 현대건설에서 아주 멋진 아파트를 만들겠죠. 그게 71년도 입주 아파트인데요. 원가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제가 네. 태어나기 전인데요. 네, 700만 원이었대요. 평당이 아니라 네, 네. 네, 총액이. 네. 근데 그게 지금 40억 하거든요. 네. 30평대가. 그럼 그걸 원가를 따져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지가 좋아진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물건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가 이외의 비용, 뭐 부동산 전매 시 붙이는 웃돈, 피라고 보통 하죠. 근데 저는 이런 프리미엄보다도요 고급스럽고 풍성한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이나 특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이라고 봐요. 그게 입지의 가치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혜택이나 특권이 뭐냐? 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있으면요 9호선을 탈 수 있어요. 예, 그건 아마 이제 2강, 3강, 4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9호선이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은 지역 두 군데를 지나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인 거죠. 어디죠? 뭐 강남하고 여의도를 지나가죠. 네. 예, 그리고 아무튼 교통이 편리하고요. 근데 9호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속터미널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3호선도 지나가고 7호선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3호선은 종로구 중구를 지나갑니다. 종로구 중구는 강남 다음으로 일자리가 많은 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지에 있으면은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파트랑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그런 고가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네. 지하철이 참 중요한가 봅니다. 그럼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혜택이나 특권인데 사회적인 특권에는 교육 환경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초등학교가 큰 길 건너지 않고 단지 안에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럼요. 예, 초등학교를 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좋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그런 것들도 사회적인 특권인 거잖아요. 그것들도 아파트를 만들 때 같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파트가 그 옆에 있으면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냐면요. 제가 그런 영화관이나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보러 가는데요. 지방에 가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나 특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가수의 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되게 자주 하는데 지방에서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하기 시작하면은 1초 마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거의 하진 않지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서울에서 모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모이세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서울 분들은 이제 제가 수시로 하니까 이제 직접 와서 듣는데 지방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부산에서도 오시거든요.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오세요. 그럼 서울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5만 원짜리 강의인데 그분들한테는 하루라는 시간과 뭐 20만 원이라는 비행기표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 핵심부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혜택이나 특권은 이게 아파트 사면서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 것이죠.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프리미엄이 왜 그 입지가 비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입지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천만 원이 된 것들이고요. 근데 그럼 9천만 원의 입지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런 혜택들을 다른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이런 네. 반포동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압구정동도 아니시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은 좀 그러니까 네. 뭐 연천군 정도라고 치자고요. 네. 예.
연천군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전철 혜택 못 누리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연천군은 지금 평당 네. 500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절대 가격이 이거는 100원짜리야 200원짜리야 매길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제, 사회적, 문화적인 혜택이 특권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프리미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요. 실수요인지 투기 수요인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 투기 수요만 있으면은 거품이 맞고요.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싶은 수요, 그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실수요가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이브 파크 34평을 31억에 사신 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투기하려고 샀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큰 그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이게 투자 이익률이 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다른 걸 투자하겠죠. 아마 주식이나 뭐 이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실거주 가치를 보고 지불하는 것들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이해하는 것들로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격이 프리미엄을 표현해 주는 것들인데 문제는 비싼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따지게 보면은. 근데 거의 99%가 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각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각 집안마다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상품을 찾는 것들이 기본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입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특강은 입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입지를 봐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기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 네. 거의 내 전 재산을 다 비용을 치르고 거기도 대출까지 받고 집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투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기사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정말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것처럼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주택 보급률을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까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주택이기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지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올랐거든요. 근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다음부터는 이제 무리하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입지나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선택을 하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추가적인 집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집에 대한 수요랑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맞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마 이제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중요한 논거였어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다. 근데 그게 참 맹점이 있는 게 서양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40%, 160%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중국에도요. 지금 남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공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주택 수를 다 맞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입지에 내가 원하는 주택이 있는지 갖고 따져보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이 160%가 아니라 200%가 되고 300%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입지랑 원하는 상품이 아니면 선택을 안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입지가 어떤 것들인지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라는 특징상 이게 그 공급에 제한이 있거든요. 일단 땅의 면적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강남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강남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딱 4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연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택을 거의 안 하는 거고 군대가 있잖아요. 군인이 있고. 네. 그분들은 거기 원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인 거죠. 결국 거기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러 가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늘 부족해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부동산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호되는 입지, 선호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뭐 선진국, 일본, 미국 사례 봐도 영국 사례, 프랑스 사례, 기타 등등 사례 비교해봐도 똑같습니다. 그 핵심 이슈들은 가격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단적인 예로 가장 비싼 입지들끼리 비교하면요. 한국이 제일 싸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쌉니다. 예. 강남이 비싸다 해도 저 상하이라든지 뭐 미국의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일본의 도쿄보다 쌉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은 오르는 상품이 있을 것 같고요. 오르지 않은 상품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빠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빠지지 않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빠지지 않으려는 입지. 하쇼님 계속 입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입지가 도대체 뭡니까? 네, 입지라고 하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가 입지예요. 네, 그럼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입지하면 그냥 부동산이 다 입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적용이 돼야 입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경제활동이라고 하기 전에 인간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저희 학교 특성상 전공을 2개를 해야 돼서 사학을 했어요. 근데 사학을 한 이유는 제가 워낙 역사 문화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풍수지리 입지가 어딜까 많이 찾아서 명당 입지를 다 가봤죠. 그래서 뭐 강릉의 선교장이라든지 뭐 안동의 뭐 양동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든지 다 가봤는데 정말 좋아요. 좋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입 중에 하나가 저는 지리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남한 다 통틀어서 제일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입지인데 가격은 제일 싸요. 상대적으로 싼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일 싸요. 네. 그럼 입지가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제일 입지가 좋은 지리산이 왜 가격이 제일 쌀까를 따져보면 이제 입지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쌀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지리산 누가 선택하는 입지인 줄 아세요? 지리산 반달곰? 설마? 맞아요. 반달곰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식물과 동물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식물과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간이 선택하기에는 부적합한 입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입지가 경제활동의 입지고요. 또 하나는 그 입지를 소유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좋은 입지들은 많은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입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너무 비싸서겠죠. 그러면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 것들이죠. 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비싼 것들이 비싼 건 알겠지만 비싸지 않은 것들도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비싸지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입지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입지가 어떤 것들인지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부의 메인 키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가 뭡니까? 그래서 그게 입지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입지를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요를 봐야 돼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라는 그쵸. 말씀인가요? 결국은 이 수요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입지를 얼마나 많이 오는데 자발적으로 와야 돼. 자발적으로 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 공부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자꾸 제가 연천군을 비하하는 것처럼 그런데 연천군은 자발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문화재 보러도 갑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수요가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몇만 명이기 때문에 0.005를 곱하면은 여기는 이제 추가 수요가 몇만큼 있다. 뭐 이런 것들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다르고 입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필요하지만 나중엔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 정도 필요한데 나중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굉장히 깨알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있어서 팁인데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단 친해야 돼요. 네. 그래야 수요 파악이 정확히 있으니까. 내가 이 해당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고 싶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어. 그랬을 때 한 사람이라도 매수자가 있으면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간단하죠. 내놓고도 오래 기다리게 되면 수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입지가 좋은 데들은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녀분들이 교육이 다 끝났어. 대학을 갔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거기를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세 매물을 내놨는데 30분 안에 계약까지 끝났어요. 집을 보러 오는 것도 집을 보러주도 않아요. 네, 30분 안에 계약까지 끝났다고 중개업자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그게 수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전세 수요든 매매 수요든 그렇게 대기 수요가 있는 데들이 수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제 충청도의 모 지역에 아파트를 샀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거기는 그 직장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그 직장이 이쪽 수도권 쪽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집을 내놨는데 지금 매매든 임대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직장이 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분양가로 받은 금액보다 5천을 낮춰서 내는데도 보러 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1년 있다가 또 5천을 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1억을 내린 거죠. 근데도 아직도 안 온대요. 그거는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수요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런 입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결국은 부동산 공부고 입지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수요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입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네. 빠숑님 말씀대로 네네. 입지가 좋은 거, 중요한 거 다 잘 알겠는데요. 예. 이미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입지, 중요한 입지는 이제 많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식한 용어로 네. 현재 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네, 현재 가치가 높은 곳 말고 네네. 제가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요. 현재 가치로 사지만 매도 시점에서 현재 가치보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입지 공부거든요. 입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은요. 일단은 입주하는 시기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상품 경쟁력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는 입주할 때가 제일 좋은 상태잖아요. 제일 비싼 상태고. 근데 살면 살수록 낡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경쟁에서 지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상품 가지고 미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입지 가치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 입지보다 내가 나중에 팔게 될 시기에 입지가 더 입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2강부터 풀어보려고 해요. 결국은 부동산은요.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도 미래 가치가 강의 중에 제일 궁금하네요. 네. 이 강의 빨리 기다려집니다. 아마 이 강의 다 듣게 되시면요. 바로 뛰어가는 입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